심리대와 LBC에는 많은 심리이론 그리고 처세이론 이외에도 최면 컨텐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최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은 경험을 다시 심리 분석을 해드리는, 그래서 그를 통해서 다양한 심리 이론도 알고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야한 꿈꾸는 최면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꿈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한 회차로 끝내기에는 양이 좀 많이 방대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만 1000건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0건을 다 분석해드릴 수는 없지만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뽑아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그 이전에 꿈에 대한 이해를 좀 같이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악몽에 대한 이해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먼저 이론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꿈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논쟁이 되어 왔고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꿈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상징적이다. 꿈에는 무언가 상징이 담겨 있고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요. 또 다른 관점은 꿈은 단지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은 실은 아직까지도 완벽히 어느 쪽이 맞다라고 결론 내려진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꿈에는 의미가 있고 상징적이라는데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죠. 심정적으로. 그거에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역시나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통해서, 꿈에 숨겨진 상징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무의식을 탐구하고자 했었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다라는 말도 했었죠. 그리고 최면도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뭐 여담이지만 프로이트가 이렇게 최면에 그렇게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겪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그래서 프로이트는 우리의 꿈에는 우리가 가진 무의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담겨있는 무의식의 어떤 것이 꿈에 나타난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게 대중들에게,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냥 단지 생리현상이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무언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예지몽 같고, 이게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예측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꿈에서 무언가 선지를 받는 거니까요. 그럼 프로이트가 말한 그 무의식 속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를 예를 드는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억압된 성적 충동. 겉으로 드러내면 남한테 나 이런 거 좋아해, 나 이런 생각 있어라고 말하면 잡혀갈 수도 있는 정도의 뭔가 성적 욕망. 두 번째는 기억입니다. 과거에 뭔가 상처받았던 기억, 아니면 마음속에 어쨌든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런 기억들. 세 번째는 감정이에요. 어떤 수치심, 공포심, 불안, 두려움. 남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더 무의식 깊은 곳으로 꼭 숨겠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성적 충동, 기억, 감정, 이런 이 세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자,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게 기억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어떤 불쾌한 경험, 아니면 내가 뭔가 그때 그러지 말고 후회가 섞인 경험하면 거기에는 수치심이 따라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내가 분노가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감정이 엮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어떤 내가 그 후회가 성적 욕망하고 연관될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걸 못했어. 그래서 점점 더 마음 안에서 갈구하게 되고, 그것이 성적 욕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무의식 안으로 숨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감정하고 연결될 수도 있겠죠. 나의 성적 욕망 자체가 나한테 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왜? 사회적으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된다고 한 거를 마음속으로 갖고 있네? 그래서 그게 수치심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러한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은 어떤 하나로 이렇게 딱딱 이 세 가지다라고 해서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최면, 야한 꿈꾸는 최면이었잖아요. 근데 이 최면은 실은 그 트리거가 여러분들 안에 숨은 욕망을 표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 이미지화를 해서 겪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거나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 충분한, 더 편안한 수면, 혹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조금 완벽한 치료가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무언가 그것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 최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 최면의 목표는 마음 안에 숨은 욕망을 꺼내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거나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였어요. 근데 이 숨은 욕망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단 말이죠. 프로이트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이 얘기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어쨌든 프로이트 예로 다시 돌아갑시다. 근데 그 프로이트 주장을 굉장히 우리는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실제로 그거에 반대되는 실험 결과가 많이 나왔어요. 단적인 예로 들면, 저도 제 지인 중에 제가 굉장히 아끼는 분이어서 오히려 제가 이런 상담이나 어떤 치료에 가까운 행동을 오히려 못 해줬던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마음 하나에 업으로 쌓이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은 계속
동일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아마 과거의 트라우마에서부터 발현됐었던 그게 아마 꿈에 남아있는, 이게 뭐 굳이 불려지면 악몽에 가까운 꿈이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물론 프로이트의 그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요즘 너무 유명하죠. 다들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아실 텐데 뭐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거에 대한 결과다. 그러면 이거는 무언가 상징이 들어있고 의미가 들어있다기보다는, 물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과거에 겪었던 마음속에 치료되지 않은 부분들, 치료되어야 할 부분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뇌의 생리적인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신경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꿈을 꾼다 했을 때 그 꿈에 어떤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뇌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냥 그 상처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냥 꿈에는 그 상처가 보이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팔에 상처가 나서 거기가 아파요. 그래서 아픈 고통이 생겨요. 그럼 이건 생리적인 결과물이죠. 팔에 어떤 게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상징을 떠올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생리학자들, 신경학자들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면과 꿈을 연구한 사람들의 결과물로 우리가 이제 렘수면이라는 게 나오는데, 렘수면 말은 많이 참 들어봤잖아요. 근데 렘수면은 뭐 쉽게 말해서 그 뇌파가 깨어있는 거에 가까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꿈은 이때 꿉니다. 렘수면 상태에서. 이때 뭐 사람들 자는 거 이렇게 옆에서 잘 지켜보시면 뭐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눈알이 막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때가 렘수면을 꾸는 상태거든요. 렘수면 중이고 꿈을 꾸는 상태예요. 그때 깨우잖아요? 그러면 꿈을 꾸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보통 사람들은 수면 시간 중에 렘수면을 경험합니다. 무조건 다 경험해요. 그래서 꿈은 다 꾸는 거죠. 근데 렘수면을 지나서 깊은 수면이 되고 또 렘수면이 반복되는데, 깊은 수면이 되면 그 꿈을 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 오늘 꿈 안 꾸고 푹 잤어. 이거는 꿈을 안 꾼 게 아니라 꿈을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수면 최면을 경험하시고 꿈이 없는데 이러면 이제 푹 주무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신경학자, 이 생리현상이다라고 하는 쪽 라인은 이제 크릭이라는 노벨상 수상자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분은 뇌의 이제 어떤 한정적인 용량 때문에 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털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떤 꿈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은 이론은 여기까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악몽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그 꿈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건 모든 꿈을 해석을 해드린다는 차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 트리거, 여러분들의 숨은 욕망을 이미지시켜 보시라는 그 트리거에 반응하신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그 심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입력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출력값을 분석하는 거라, 모든 꿈을 상징적인 의미로 혹은 뭐 생리적인 이런 것으로 해서 분석해서 그 사람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꿈에 대한 이론을 들었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그 꿈 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볼게요. 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아마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드릴게요. 거의 영상 초반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에요. 페용페용님이 왜 나는 아주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는 꿈을 꾸었는가 라고 올려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수면 욕망에 김치찌개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건 뭐 유추죠. 이것만 가지고 그 분의 모든 걸 탐색할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나 보다, 뭐 성욕보다 식욕이 앞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은 이거는 그런 부분보다는 아마 이분이 지금 혼자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에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하고 같이 편안하게 살다가 지금은 나와서 따로 혼자 살면서 지금 좀 외로운 상태, 그리고 그냥 매일 똑같은 혹은 뭐 패스트푸드로만 끼니를 때우고 있는 상태. 그래서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가 아니라 그런 환경이어서 과거의 환경이 그립다, 과거의 편안한 상황이 그립다. 그래서 이거는 음식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난 거다라고 본다면, 지금 이분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외롭고 불안한 상태, 근데 불안하지 않았던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상태. 그러면 그 과거에는 어머니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 물론 김치찌개를 아버지가 끓여줬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와 이렇게 매칭돼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보편적인 이 과거에 있었던 이런 그 보편적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아마 어머니가 끓여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이 분은 보통 이 아들들은 어머니랑 막 이렇게 살갑게 하지는 못하니까 막 살갑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서 그것이 어머니의 존재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지금 어머니의 존재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혼자 산다고 말을 한 거는, 이분은 지금 어머니의 존재를 갈구하는데 그 어머니의 존재를 갈구한 건 왜 그럴까? 이분은 지금 결혼을 하고 싶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 근데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나도 어머니가 계셨던, 지금은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뭐 여성분들은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의식 안에 숨은 욕망은 용납될 수 없는 것들도 있고, 거기에는 감정, 그런 기억들, 이런 건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무의식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은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다시 어머니가 계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스스로 인정은 안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은 할 거예요. 아, 막연하게 연애하고 싶다 생각은 할 거예요. 근데 왜? 과거에 어머니가 있었던 그런 따뜻한 가정의 모습을 나도 다시 만들고 싶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린 시절에, 너무 심리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제 어머니를 이성으로 보고 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그때까지로 이제 제가 연장시켜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건 이 분은 지금 상당히 외롭고 힘든 불안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김치찌개를 드세요. 이것보다는 가족과 조금 더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좀 즐거운 시간, 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고 마음이 좀 포근해지는 그런 인간관계를 늘려가는 것이 이분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오늘은 꿈 한 가지만 가지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악몽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악몽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꿈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후로는 꿈 말고도, 제가 직접 그 대면 상담하면서 관련된 심리를 좀 분석한 결과물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거나,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제가 상담을 하는 결과를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볼게요. 저희 채널에 있는 최면이 뭐 완벽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한 4회차나 5회차에는 그 최면이 어떤 원리로 되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 좀 더 들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